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여러분, 매수하시기 전에 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항대 분석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또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저항대죠. 보통 저항대를 체크 못해서 그 저항대에 매수를 해서 급락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런 저항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급등할 때 지금 당장의 어떤 호재만으로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저항대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확실하게 과정을 못 밟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저항대의 영향이 좀 좋지 않게 작용을 하면 급락을 하게 됩니다. 투매가 강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수하시기 전에 내가 매수하는 위치가 저항대가 있는지 일봉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 뒤에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섣불리 매수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얼마 전에 이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도 여기서 큰 저항이죠. 일봉상의 신고가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고가 저항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대를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만 체크를 하셔야만 이런 큰 급락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저항대에 점점점 도달해 간다. 그럼 내가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저항대에 도달할수록 매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트의 그 큰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저항을 뚫게 되면은 강한 슈팅이지만 일반적으로 강한 저항의 경우는 이렇게 도달할 때 맞고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8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저항을 끼고 있는데 종가 매매를 하면 좀 곤란하겠죠. 또는 여기서 단기 매매를 하시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조정을 살펴본 뒤에 매수를 하시거나 일봉상의 큰 저항이 뒷부분에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저항이 있는데 이제 쭉 보합을 가다가 처음으로 저항을 만나요. 처음으로 올라가는 이제 한참 뒤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저항을 만나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나서 점점점 이제 이 가격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주가가 여기서 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저항의 영역대가 좀 약해지는 거예요. 이 약해질 때는 내가 그런 전략으로 이제는 이건 저항이 작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면 괜찮죠. 그거는 괜찮아요. 내가 차트의 흐름을 이해한 상태잖아요. 아, 지금 저기는 저항이지만 이제는 저항이 영향이 없을 거야.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또 중요한 건데 손절한 날이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이 손절했다라고 하면 일단 심리적으로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죠. 내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듭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복구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종목을 보면 매수가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할 자리가 아닌데도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손절한 날에는 더더욱 더 신중하게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되면 기법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키지를 못하니까요. 원칙을 지키지 못하니까 매수도 꼬이게 되고 평단도 높아지게 되고 정작 매수할 자리에 다시 내려오면 오히려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한 날에는 내가 매수할 때 내가 손절해서 심리가 꺾여서 그냥 매수 버튼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자리가 좋다라고 판단해서 이 심리와 상관없이 매수를 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거 시장 소외 종목이 아닌지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되죠. 지금 시장에서 돈이 막 붙고 있는 주식이 어떤 거죠? 같이 살펴볼까요? 자, 돈들이 몰리는 주식 위주로 본다고 하면 현재는 두산중공업에서도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다날에서도 역시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강세는 또 한전기술이죠. 한전기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제 이거는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고요. 갓겜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오고 있어요. 지금 상승 추세를 가져가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매수하고 주목하고 있고 막 이런 종목 말고 좀 떨어진 종목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막 안 찾는 종목들
그런 종목이 아닌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이 들어와야 헤엄칠 수 있다라고 제가 비유를 하죠. 물이 차올라야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수급의 영역은 한 요 정도에서 있는데 나는 딴 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수급도 별로 없는 곳에서 요만큼 수급 있는데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주류는 다 여기서 놀고 있고 여기가 돈도 잘 붙고 여기서 반등도 잘 나오고 막 그러는데 나 혼자 막 기별이 없는 기약이죠. 기약이 없는 곳에서 매수하고 물리고 혼자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수급이 붙은 곳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요. 주식을 조금 이제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수급이 없는 곳에서 좀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모든 종목들은 이제 어떤 가치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품고 있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정말 이 회사가 가치가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내가 HK 이노엔을 보고 있는데 이 주식이 지금은 수급을 받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회사나 내가 가치가 괜찮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좀 괜찮았잖아요. 움직임이.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지금 괜찮게 보고 있다. 차트상으로 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하면 괜찮겠죠. 그런 것들은 괜찮죠. 그런데 내가 눌림목을 하겠다. 단타를 하겠다. 그런데 돈이 돌지도 않는 곳에서 눌림목과 단타를 하면 확률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저항 부분에서 투매를 많이 맞기 때문에 이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손절을 하고 나서는 좀 급한 마음 때문에 또 급등주로 올라타기 때문에 또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고 또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하다 보면 반등이 쉽게 안 나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기준에 맞는지를 매수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만 반대로 지키시면 어느 정도 내가 차트 분석과 그리고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부분을 많이 이게 쉬운 건데 별거 아닌 건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이 못 지켜요. 지금 당장 종목이 좋아 보이고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할 때가 사람이 사실은 제일 나약해집니다. 정신적으로. 매수하는 그 순간은 종목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내가 사면 왠지 오를 것 같은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객관적이려고 한다고 하면 이 과정을 꼭 거치시는 게 전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4번도 있고 5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어 놓으셔서 모니터 앞에 적으신 다음에 매수하시기 전에 이게 정말 내가 의도한 것인지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쌓이면 습관이 되고 정말 습관이 되거든요. 체크하는 버릇이 되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매매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